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배우는 유튜버 스쿨. 오늘은 미디어 영상 편집에 대해서 그리고 유튜버 업로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어, 스마트폰으로 요즘에 그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민 기자분들이라든가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좀 좋은 영상들을 또 편집해서 유튜버라든가 다양한 채널에 올리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한번 오늘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영상 콘텐츠를 편집하고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는 부분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하는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 보시면은 촬영하는 부분들이 이제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의 그 사각의 프레임이 있잖아요. 근데 이 프레임을 가지고 촬영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풀샷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구도로 촬영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꽉 차게. 모든 거 다 나오게. 근데 그렇게도 한번 촬영을 해보시고, 그리고 사람 위주, 인물 위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로 한다면은 바스샷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바스트에서 잘라서 한번 촬영도 해보시고, 그리고 웨스트라고 해서 좀 허리 쪽에서도 잘라서 한번 편집을 해보시고, 다양한 씬으로도 한번 촬영 편집을 해보셔서 다양한 각도에서 이 스마트폰으로 편집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으니까요. 그게 촬영을 한번 해보시는 걸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 편집 어플은요, 키네마스터입니다. 물론 요즘에 뭐 다양한 어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쉽고 편하게 편집할 수 있어요. 내가 특별하게 많은 스킬을 원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그 안에 툴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2분 만에 뚝딱 뭐 인트로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애니메이션 영상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가장 기본적으로 키네마스터라는 어플을 가지고 편집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여러분들 키네마스터라는 어플 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보라색 어플이 있는데요. 그 어플하고 그 다음에 멸치라는 어플. 요거는 3개 정도를 꼭 안고서 활용하시면 좋아요. 특히 멸치라는 어플은요, 여러분들이 이게 썸네일이라든가 유튜브 배너라든가 그리고 앞에 타이틀 영상을 만들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머지 이 부분들은 사실 자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진 촬영한 거라든가 동영상 촬영한 거를 입력을 하면은 그 툴에서 알아서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키네마스터는 사실 수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내가 원하는 대로 편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죠. 하긴 요즘엔 키네마스터도 그 안에 다른 부분이 생겨서 그 멸치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비타라든가의 어플처럼 다른 영상의 툴을 활용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오늘은 저랑 키네마스터로 편집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다 준비되셨죠? 자, 우선 저희가 구글 앱 스토어에서 키네마스터를 입력 후에 설치를 합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빨간색 K 부분처럼 돼서 키네마스터라고 나올 거예요. 지금은요. 그리고 이 키네마스터 첫 화면에서 이 톱니바퀴 같은 게 있어요. 이 톱니바퀴를 선택을 하면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 나의 스마트폰을 나의 스마트폰 기기 성능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스마트폰은 워낙 성능이 좋으신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보시면은 뭐 HD를 넘어서 뭐 4K까지 아마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스마트폰으로 이제 영상 촬영을 이제 많이 하시고 편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스마트폰이 그 안에 기기가 금방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지금 이제 저희가 영상 촬영하고 편집을 하실 때에는 쓸데없는 그 어플이라든가 막 다양한
뭐 많은 사진들이 동영상이 스마트폰에 있으면 스마트폰이 상당히 무거워지잖아요. 성능도 그에 비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옮겨 놓으시거나 아니면은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를 해서 스마트폰 용량을 넓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가장 그게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자, 우선 키네마스터의 기능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황색 버튼을 누르고 시작을 누르면요. 어떻게 나오냐. 첫 화면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키네마스터의 기능을 우선 알게 되죠. 처음에 보시면 미디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라는 기능이 있고 음성이 있고 오디오가 있습니다. 자, 미디어 누르시면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영상과 사진이 다 들어오게 되고요. 레이어를 누르면 우리가 자막이라든가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게 되고요. 음성을 누르시면 그 음성은 우리가 나레이션화 할 수 있는 본인 음성을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오디오 기능을 누르시면 이 오디오는 우리가 이 안에 영상 안에 음악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마켓이죠. 우리가 이쪽에 가서 무료 폰트라든가 무료 효과음을 다운받을 수도 있고 유료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설치하셔서 기능을 좀 많이 테스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키네마스터에서 영상 미디어를 누르시면 이렇게 미디어 브라우저가 뜹니다. 뭐 단색 배경, 즐겨찾기 뭐 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활성화했던 영상이나 사진들이 모두 이 안에 탑재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안고서 내가 찍었던 영상, 사진 어떻게 하면 체크가 될 수 있을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키네마스터에서 지원 가능한 포맷들은 이렇게 비디오, 오디오 포맷들, 이미지 포맷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죠. 자, 그리고 이 키네마스터 기능 안에서도 좌측 하단에 보면 톱니바퀴가 있죠. 이 톱니바퀴는 하나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설정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기능이 어떤 부분을 나타내느냐. 오디오나 비디오에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기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영상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밝아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밝아지고 그 다음에 끝에는 서서히 마지막에는 어두워지고 그리고 비디오도 처음부터 소리가 확 나는 게 아니라 점차 커지고 그리고 점차 작아지고 이런 기능들의 시간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 설정 부분은 아까 톱니바퀴 쪽에서 들어가셔서 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는 알아두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한번 직접 보면은 우리가 찍었던 걸 가지고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촬영했던 사진이나 영상을 갖고 편집을 시작할 때 미디어로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영상과 사진을 컨택을 하시면 이렇게 밑에 편집선 아래에 영상이 뜨게 됩니다. 자, 거기 보시서 레이어로 들어가시면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효과가 떠요. 하나는 미디어, 그 다음에 효과, 그 다음에 오버레이, 그 다음에 텍스트, 그 다음에 손글씨가 나오는데요. 이 미디어라는 거는 영상과 사진을 레이어로 다시 추가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다시 레이어에서 미디어로 들어가면 이 위에 있는 영상 안에 또 다른 영상이 들어갈 수 있는 효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효과는 영상 효과를 레이어로 추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모자이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죠. 그다음 오버레이라는 것은 스티커 같이 좀 재미있는 활용도가 높은 그런 특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텍스트에서는 자막을 가장 중요한 자막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글씨 같은 경우는 터치를 해서 이제 그 안에 손글씨 모양의 부분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작은 집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이 안에 들어가서 다양한 아이템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프리미엄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유료 모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키네마스터를 활용해 보시고
이게 쓸모가 많겠다 싶으시면은 유료화로 전환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무료화로 됐을 때는요, 그 우측 상단에 워터마크가 찍혀요. 키네마스터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은 유료 모드로 전환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영상을 어떻게 편집하느냐를 보게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내가 영상을 찍은 거를 그 편집선 안에다 넣어놨어요. 이게 너무 근데 루즈한 것 같아요. 길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 어떻게 이 부분을 편집해서 조절할 수가 있느냐. 살짝 영상을 누르시면 노란색 노즐이 그 영상 안에 뜹니다. 이 노란색 노즐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편집할 준비가 됐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노란색 노즐이 뜨면서 위에 보시면 가위가 나오죠. 이 가위가 편집을 어떻게 할 건지를 가늠을 해줍니다. 자, 앞부분을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노란색 노즐을 손가락으로 아까 빨간색 가운데 선이 있죠? 편집선 위쪽으로 넘기세요. 넘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재생 헤드의 왼쪽을 트리밍, 재생 헤드의 오른쪽을 트리밍, 뭐 분할 이런 게 나오는데요. 내가 원하는 쪽에서 왼쪽을 다 자르고 싶다. 그러면은 이 왼쪽을 트리밍을 누르면 왼쪽에 있는 화면이 다 없어지겠죠? 그 편집선 안에서. 그리고 오른쪽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 반대로 오른쪽을 트리밍 해주면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중간을 이걸 나누고 싶다. 그러면은 재생 헤드에서 분할 요걸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그 가위, 편집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다음에 이 크로핑이라는 그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누르면 영상의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동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키네마스터를 활용하셔서 영상을 체크하실 때 이 부분을 꼭 한번 마스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소리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보신 우리가 이 키네마스터의 소리 조절은 최대 200%까지가 가능을 해요. 그래서 이 볼륨 쪽으로 들어가시면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이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도 나올 겁니다. 자,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 소리의 음량을 또 속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배경음악 컴프레셔로 조절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으로 조절을 한번 해보시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직접 이야기하는 나만의 목소리, 음성 녹화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마이크가 하단에 있었죠. 그 하단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마이크가 보이는데요. 그 마이크를 누르면 이렇게 녹음을 준비하는 시작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음성 녹화 시작을 누르면 녹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정지를 누르면 중단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누르자마자 우리가 녹음을 하면은 앞부분이 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2, 3초 정도의 텀을 두고 나레이션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제가 만약에 동영상에 제 나레이션을 녹음한다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인혜 PD입니다. 라는 녹음을 할 때 누르자마자 안녕하세요를 하는 게 아니라 누르고 약 2, 3초 정도 속으로 하나, 둘, 셋, 센 다음에 안녕하세요. 이인혜 PD입니다. 하면은 녹음이 그 안에 제대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누르자마자 만약에 녹음을 시작하실 경우는 중요한 건 중간에 잘릴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인혜 PD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때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고 녹음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녹음이 완료되면 이렇게 나와요. 자, 보시면은 지금 검토, 다시 녹음, 루프, 배경, 트림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녹음된 것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부분, 한 번 더 듣는 부분, 그리고 루프는 계속해서 녹음된 소리를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림이나 분할 같은 경우는 녹음된 소리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도 이 키네마스터에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녹음을 한 다음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습득이 가능하니까요.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클립 그래픽이라는 거는요,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앞부분에 시작하는 그 인트로 영상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처럼 하나의 영상 시작의 효과를 넣어줘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인트로 영상을 제가 멸치라는 그 어플이라든가 비타라는 어플에서 한번 만들어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플 안에 들어가면 인트로 화면, 그리고 그 다음에 클로징 화면, 범퍼 화면, 이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들을 그쪽에서도 만들어 보시고 이 키네마스터 기능 안에서도 이 부분들이 있으니까 영상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씩 보면은 영상이 빨라지면서 막 소리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 키네마스터라는 어플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기능도 있고요. 미러링이라고 해서 이제 좌우가 대칭이 되는 기능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촬영을 했는데 오늘 너무 어둡게 나왔다든가, 너무 밝게 나왔다든가, 이럴 때 색상, 색조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필터를 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색상뿐만 아니라 오디오까지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있으니까 그 안에서 키네마스터 부분을 찾아서 한번 이 부분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볼륨 같은 경우도요, 상세적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볼륨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나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배경음악을 깔았을 때 나레이션을 한 소리와 배경음악의 그 톤이 일정하게 똑같으면은 내 소리가 묻힐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목소리를 높이고 배경음악을 줄이는 이런 부분들이 볼륨 상세 조정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필터라는 기능은요, 음성을 변조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재미있게 이제 친구들한테 보내는 뭐 이렇게 재미있는 뭐 크리스마스 때라든가 아니면 좀 특별한 날에 이렇게 재미있게 영상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저희가 중요한 자막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자, 어떻게 자막을 누를까 생각해 보면요. 자, 우리가 레이어에서 텍스트로 넘어가면 T라는 글자가 뜹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막이 입력이 되는데요. 자, 눌러서 들어가면 이게 내가 넣고 싶은 자막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글씨를 쓰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입력된 자막이 이렇게 화면의 상단에 뜨게 됩니다. 근데 이 자막은요, 내가 원하는 크기와 조절, 그리고 회전, 편집 이런 부분들이 모두 가능합니다. 자막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영상 밑에 노란색 바로 자막이 들어갔다는 부분들이 활용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키네마스터 터치로 손으로 조절이 가능하죠.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인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막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자막이 위에서 밑으로 빠질 수도 있고 옆으로 빠질 수도 있고 자막이 돌 수도 있고 이런 움직이는 자막들을 만드는 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기능을 한 번씩 활용해 보시면 그 자막이 좀 더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요.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맨 가에 보시면 하얀색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네모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막의 색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사실 여기는 좀 어두운 바탕이다 보니까 하얀색이 보이는데 색깔이 이제 겹쳐지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자막바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기능들이 이 부분에 있으니까 활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자막은요, 항상 글꼴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호환, 그래서 한글을, 이 글꼴, 변환을 시킬 때는 이 마켓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폰트를 다운을 받으셔서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미리 다운로드를 좀 받아 놓으시면 좋으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자막 부분 하실 때요. 옆
상단에 보시면은 열쇠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열쇠 모양의 아이콘이 어떤 기능이 있느냐. 내가 자막을 스타워즈에서 보시면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는 자막들 있잖아요. 요 기능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열쇠의 모양을 누르시면은 자막이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뭐 좌측에서 우측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에서 뭐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 올라가는 역할을 하거든요. 누르신 다음에 자, 위치를 조절하면요. 이렇게 노란색 노즐 안에 빨간색 점들이 표시가 나오죠. 이 시간에 맞춰서 위치했던 곳으로 자막이 움직입니다. 나는 이 움직이는 걸 빼고 싶다. 그러시면 좌측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마이너스 된 게 있죠. 그거를 체크하시면은 이 빨간색 점이 빠지면서 자막이 움직이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막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능이 이 열쇠, 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자막을 활용하시면 영상이 좀 더 활력 있어지고 역동적이 되죠. 그러니까 자막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오디오가 이제 음악이 주는 그 영상의 활용도가 되게 높습니다. 자, 오디오를 옆에서 누른다고 보세요. 누르면은 음악과 뭐 다양한 부분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뭐 나중에 효과음 같은 거를 다운 받으셔도 되는데요. 보시면 키네마스터에서 이제 받은 여러 가지 음악, 저장된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소리를 선택하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음악을 체크를 할 수 있죠. 여기서는 달의 저편이라고 나와 있네요. 한번 다운로드를 이렇게 내가 이 안에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넣고 싶다. 음악을 그렇게 하면은 자,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 플러스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걸 누르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밑에 이렇게 파란색, 초록색이죠. 초록색 바가 뜨면서 음악이 이 안에 내재가 되고 됩니다. 추가된 음악이나 소리 역시 우리가 영상 같은 경우도 조금 늘리고 싶으면 터치를 하면 노란색 노즐이 이 영상 안에 바처럼 뜨잖아요. 이 부분으로 길이를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소리라든가 이런 부분 역시도 느리거나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체크가 되시면 기본적인 부분이 마스터링이 된 거예요. 키네마스터에서는. 물론 심화적인 부분이 더 있을 수는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미디어, 사진이라든가 영상을 편집 부분에 나열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편집을 자르고 또 그 안에 자막을 어떻게 넣고 그리고 어떻게 이 안에 나의 나레이션 음성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오디오 믹싱을 하는 부분인가 이 부분까지 정리가 된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옆에 보시면은 사진과 사진이 이어진 부분에 그 하얀색 그 정사각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영상과 사진, 사진과 영상 요런 이어진 부분이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럴 때는 요 나뉘어진 이 하얀색 부분을 저희가 클릭을 하시면은 화면 전환 효과가 있어요. 네. 화면 전환 효과가 있어서 그 화면 전환 자연적으로 화면과 화면이 다르잖아요. 이 화면이 이어질 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뭐 디졸브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좀 더 괜찮은 영상을 접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영상을 우리가 한번 쉽게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편집한 영상은 사실은 다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내보내기라는 툴이 있어요. 맨 상단에 보시면은 그 문 열고 나가는 것 같은 그 부분이 있죠. 거기를 누르시면 영상이 저장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영상이 처음에는 우리가 사진하고 영상만 갖고 있었지만 편집을 하면서 이 안에 효과도 집어넣고 자막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내 목소리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음악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영상이 더 커졌어요. 풍부해지고 그 영상을 잘 묶어야겠죠. 단단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편집한 부분을 꽁꽁 묶어줘요. 우리가 전문용어로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내보내기를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되어지고요. 영상이 저장이 되면은 옆에 보시면은 점점점 3개의 부분이 뜰 거예요. 그 부분을 클릭하시면 내 영상을 금방 유튜브로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 그 영상을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SNS로 바로 활용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드셔서 한번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도 한번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좋겠죠. 네. 이번에는 내가 만든 그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이제 한번 올려볼게요. 여러분들 나는 유튜브 채널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가진 분들이라면 본인의 채널은 모두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활용을 안 할 뿐이죠. 스마트폰에 직접 유튜브를 들어가셔서 그 우측 상단에 보시면 아마 처음 한 번도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신 분들이 아니신 분은 본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 채널명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돼요. 자, 이 유튜브라는 자체가요, 당신을 위한 TV, 뭐 이런 그 부분으로 합성어거든요. 당신, 브라운관, TV, 뭐 텔레비전, 이 합성어로 전 세계 네티즌들이 이 안에 동영상 콘텐츠를 공유하는 사이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정말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계정을 만들 때는 구글 계정으로 들어가시는데, 자, 구글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컴퓨터 로그인을 하시고요. 계정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구글 계정을 만드셔서 지금 이제 아마 내 구글 계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스마트폰하고 모두 연동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본인 직접 로그인을 하셔서 계정을 생성하시면 어떻게 나오느냐. 네, 이렇게 내 채널 계정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나의 기본 계정을 통해서 브랜드 계정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브랜드 계정은 서브 계정이라고 해서 약 50여 개의 계정을 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는 아시다시피 다 계정이 별개죠.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의 본 채널하고 나머지 계정을 사실은 좀 많이 활용해서 다른 걸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만든 이 동영상을 직접 내 채널에 만들어서 내 채널을 이렇게 재밌게 꾸미고 만드셔서 그 안에 업로드를 하시면서 하나의 나만의 컨텐츠를 그리고 내 채널에 하나의 힘을 구비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 채널 만들기 유튜브 안에서 직접 여러분들 안에 이제 유튜브 채널 안으로 들어가시면 그 컨텐츠를 수정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채널 이름부터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안에 내가 원하는 사진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영상을 어느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레이아웃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하셔서 내 채널을 좀 다채롭게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